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44K를 뚫었다가 현재는 43K 후반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힘이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구나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현재는 44K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선물 포지션에 롱숏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44K와 45K 근처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롱 포지션은 43K와 42K 라인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 포지션이 진해졌을 때 세력들은 그 포지션들을 늘 깨고 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는 이 부분, 아래로는 이 부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이 오더북상에 44K와 45K 라인, 그리고 46K, 47K, 48K 라인에 강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무언가 올라가는 게 불편한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될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SEC에서 그러니까 현물 청산을 하는 신청을 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한 운용사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드물게 컨퍼런스 콜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컨퍼런스 콜인지 아니면 각각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또 봐야겠지만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EC와 운용사들은 이야기를 더 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물로 이런 부분들을 청산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SEC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운영에 있었을 때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SEC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을 시키고 승인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장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너무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는지 세력들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CP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견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ETF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승인이 될 거다. 오케이 사인 날 것 같다라고 아시는 이유가 보시게 되면 현금 전용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오케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겠구나. 모든 것들이 숏을 보든 롱을 보든 하는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돼도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등록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최대 제가 알기로는 8주 정도까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시간이 걸려요.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까지. 그러면 등록하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돈이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대감이 올랐다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부분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QCP 캐피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의 딜레이를 빼고라도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막 몰리지 않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망을 하게 되면은 뭐야 비트코인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라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꺾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전형적인 뉴스 매도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은 그 뒤에 살짝 꺾이고 사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뒤에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QCP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되돌림이 36K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봐야 되는 건데요. 이게 차트에 대해서 차트로 또 말씀을 드리면 38K, 39K 같은 경우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관련되어 있는 뭐 승인 이런 것들이 정말 임박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승인이 되고 나면은 뉴스에 올랐던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가격들이 그러니까 등록하는데도 한 달이 걸리고 그 뒤에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에 대한 뭐 실망감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다. 그 레인지가 뭐 38K 많게는 36K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 뒤에 사람들을 다 털고 나서 올라갈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고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오면서 하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거 대응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OI가 점점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과열된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고 사실 이거는 불장에 대비해서는 아직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 OI가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을 유발시켰을 때 쾅쾅하면서 세력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뭐 살짝만 건드려가지고 뭐야 ETF 됐는데 안 오르네? 라고 하면서 살짝 건드리면서 하락을 시키면 거기에 투매가 나오게 하면서 시장 전체를 쾅 하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저희는 2024년도 2025년도 뒤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락 안 하고 그냥 올라가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하락을 유발하고 세력들이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분명히 거기에 휩쓸리고 코인을 잃고 그다음에 이게 코인이 진짜 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무대기일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뭐가 있냐? 미국에서는 이 BTFP를 통해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 ETF 실망만에. 근데 세상에 돈은 풀려가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이게 같이 물려가지고 요거 기간이 지나면 뒤에 이때 기회인 걸 몰랐던 사람들이 할 걸 하면서 거의 끄트머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16K, 15K일 때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을 이때는 사야 된다.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이 망했다고 했을 때 모아가야 우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 이때 저도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아가지고 영상도 그렇고.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크게 더 많이 갔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 심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가서 보시면 아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하지만 저희처럼 얼리에 이런 것들을 미리 포착을 하고 깨닫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쇼터몰더의 온체인 베이스인데 보게 되면은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롱터몰더들이 아주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쇼터몰더들은 점점 더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쇼터몰더가 롱터몰더에 비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하지만 이후는 너무나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 구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구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과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미국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미국 애들은 똑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미국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러니까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미국의 소매 플레이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스마트하게 어떤 움직임의 변화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들은 잘 모아가고 있다. 계속 모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이 흐름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로 아르헨티나가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국가 간에 결제를 할 때 거래 계약에 사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개인들, 기관들을 넘어서 정부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엘살바도르 이 한 곳만 했었는데 아르헨티나라는 아주 큰 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만큼 비트코인의 어덥션, 채택이
글로벌로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세상은 비트코인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향해서 점점 더 열려가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맞춰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고 이런 것들이 미국 세력이고 그럴 수 있는데, 얘네들은 흔들면서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더 늦어져라, 자기들의 인프라 세팅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코인베이스와 서클사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로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 자산, 크립토의 힘,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아질 거고,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 계열 코인들이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해서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죽었다, 이더리움 계열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변태까지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연초에 보면은 레이어 1이 끝났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이 이더리움 레이어 1을 대체할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멤버십 분들하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어 1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레이어 1을 왜 좋아하는지. 레이어 1이 죽었을 때 준비하신 분들은 돈을 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어 1들이 떠서 이더리움과 레이어 2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가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 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TVL도 늘어나고 있고, 다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혹은 언젠가 됐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폴리곤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폴리곤뿐만이 아니라 L2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고래들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처럼 중장기적이고 사이클 매매를 하면서 크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생태계,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혹은 다른 레이어에서, 레이어 1에서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다라, 돈이 들어오고 있다, 제가 뭐 돈이 들어오면 생태계가 커지고 그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를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거 따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진짜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둔 건데, 뭐냐면 생태계에서 돈이 도는 걸 보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NFT가 얼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NFT에 이 진짜 장이 좋지 않았을 때 바닷가와 위에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민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특정 민코인 하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민코인의 생태계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보실 때 생태계에 돈이 몰리고 그러면서 이 생태계, 이 코인이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로는 NFT의 바닷가 대비 얼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 파라미터 하나와, 두 번째로는 안에서 민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민코인들이 발생을 해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NFT가 바닷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전달되고, 그러면서 민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봉크나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진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걸 보시려면은 민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이게 무시나 이런 게 아니라, 민코인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태계가 발달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서에스는 뭐 갑자기 솔라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입을 주고 있고 또 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라나가 거의 90불까지 올라왔죠.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반감기 이후에 어떤 게 있냐면, 반감기 이후에 알트 도미넌스, 이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비트 흡성대법 쓰던 시기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될 거냐, 이 전을 보시면은 이 비트 도미넌스가 알트코인으로 돈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트장이 살짝 왔다가 그 뒤에 비트가 모든 돈을 빨아가고, 그 뒤에 진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알트코인 장이 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아셔야 되고요. 오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 기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불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아요.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느끼는 불장은 반년도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불장이 생각보다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 3개월, 6개월 거의 4년 사이클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준비를 오래 해야 돼요. 준비를. 그러니까 사실은 불장은 3년 반 준비하고요. 한 5개월 바짝 벌고 그리고 끝나는 장이에요. 5, 6개월 벌고. 여러분들께 제가 기회, 준비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매번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준비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